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일과학고의 교사 안윤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학과 관련된 가장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는 나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받아봤어요? 아니면 유전이 뭔지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유전자 검사 아직 안 받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을 한번 겪어보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관련 개념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전 관련 개념이요,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돕기 위해서 자, 예 위주로 아주 많이 설명할 거거든요. 처음에 그 정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예를 들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유전이란, 자, 유전은요, 부모의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아, 형질이 뭐예요? 예, 어렵죠. 자, 인정합니다. 자, 형질이 뭐냐면요, 예, 특징이에요. 뭐 ABO식 혈액형, 모발이 뭐 곱슬이냐 직모냐, 금발이냐 아니면 검은색 머리냐 아니면은 쌍꺼풀이 있냐 없냐, 홍채 눈 아래 색깔이 검은색이냐 갈색이냐 파란색이냐, 예,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유전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전달될까요? 바로 세포. 예, 세포 속에 있는 핵의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세포란 무엇일까요? 자, 작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 듣는 친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활동 단위예요. 원자 아니에요? 걔들은 기본 활동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포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약 3억 개부터 시작해서요, 보통 이렇게 인간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동양인 기준 한 50조개에서 60조개, 서양인은 뭐 7, 80조개라고 일반적으로 배워요. 이게 아주 작은 세포가요, 많이 이렇게 다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 잠시 볼게요.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있는데요. 저 중앙에 핵 보여요? 동그라미 핵 보입니까? 핵 속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옆에 저 파란색 파란색 염색된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 현미경 사진 선생님이 찍은 겁니다. 자, 저 동그라미가 유전 물질들이에요. 핵 속에 유전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염색이 잘 돼 있습니다. 핵이 있는 것도 있고 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속에 있는 핵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이 유전 물질 빼봤어요? 추출해 봤어요? 일부 친구들은 예, 저 수업 시간에 추출해 봤어요. 저 브로콜리나 바나나 아니면 제 DNA 유전 물질 추출해 봤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네 학교에서 하는, 예, 그 유전 물질 빼는 방법, 추출 방법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포를 모아야겠죠. 예, 우리 팔 피부, 볼 피부 뗄 수 없어요. 쉽게 세포 모아 보겠습니다. 자, 혈액을 모아서요, 혈액 내에 있는 세포 모으겠습니다. 피 뽑기 싫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요, 솔로 입 안을 긁어내요. 구강상피라고 해서요, 잘 빠져나옵니다. 저 맨 끝에 사진 보면요, 약간 하얗고 불투명하지요? 아이고, 구강상피 세포 많이 모였습니다. 이 세포들을 모아서요, 세포막을 부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단백질도 부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약 처리하고 온도 올리고 해서 DNA를 뽑아내요. 자, 그러면 DNA 모양 봤어요? 어떤 모양이던가요? 브로콜리 DNA, 바나나 DNA 또는 딸기 DNA,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뭐 영재원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모양이었어요? 대답 못하겠죠? 예,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인정합니다. 자, 그럼 무슨 색깔이던가요?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요. 어떤 친구들은 흰색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요, DNA는 색깔이 없어요. 유전 물질은 색깔이 없어요. 흰색 봤는데요? 흰색 실이던데요? 예, 그거는 사실 세포막이나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들, 그런 찌꺼기들이 뭉쳐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 유전 물질의 대표적인 그 DNA는요, 색깔이 없어서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린 대충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 유전 물질의 대표적인 오늘 DNA만 하겠습니다. 자, DNA는요, 이중나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요. 아, 이중나선. 그림을 보면 이중나선이죠. 사실 이거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중나선 안에는요, 지금 알파벳 보여요? 조그만 알파벳이 보입니다. C, G, A, G, C 막 보입니다. 이게 염기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염기가 네 종류가 있어요.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타이민 T 해가지고 네 종류가 있는데요. 꼴랑 네 종류? 꼴랑 네 종류? 예, 이 네 종류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염기 배열 순서,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 정보입니다. 이런 단순한 게 유전 정보라고요? 보겠습니다. T, G, C, A. 자, TGCA. 짧죠. 사실 이런 유전 정보는 되게 길어요.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 특정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정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정의를 보니까 더 모르겠는데요 라는 친구 있습니다. 맞아요. 예, 유전자는요, gene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전 형질의 단위래요. 형질의 단위? 아까 근무 전에 얘기했었죠. ABO식 혈액형, 직모, 곱슬, 머리 털색. 예, 그런 형질을 암호하고 있는 서열이에요. 유전자 들어보긴 했어요. 예, 혈액형 유전자, 유전자 검사, 예, 곱슬머리 유전자, 탈모 유전자,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유전체는 뭔데요? 저 유전체의 특정 서열에 위치하는 구간이라고. 유전체 또 나왔어요. 유전체는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예, 인간 게놈 프로젝트. 1990년 아주 옛날부터 2003년까지인가 예, 온갖 나라들이 협동해서요. 인간의 그 DNA 서열을 싹 다 읽어냈어요. 약 32억 쌍의 염기 서열을 싹 읽어냈어요. 그 통째로의 정보를 유전체라고 부르고요. 엄청 큰 범위입니다. 그 안에 특정 혈액형 유전자, 특정 털색 유전자, 특정 쌍꺼풀 유전자, 그런 형질의 단위 그 짧은 단위가 유전자예요. 인간은 지금 현재 2만 개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더 밝히면 더 많아지겠죠.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전자의 염기서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염기서열, 그 ATGC의 배열 말하는 겁니다. 예,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예를 들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염기서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 인터넷 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BRCA2 유전자를 볼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요,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할리우드 유명 배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BRCA2에 돌연변이가 있어서요, 유방암 확률이 매우 높았답니다. 예, 그 뉴스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CBI 누르세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약자 NCBI를 누르면요, 어떤 메인 화면이 나오냐면요, 짠, 헐. 자,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다 영어예요? 괜찮아요. 크롬으로 들어가면요, 크롬 안에 자, 번역한 곳 있죠? 한글과 영어 번역하는 거 누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글 번역해 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올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요,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용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BRCA2 유전자 쳐야 되겠죠? 자, 근데 인간을요, 예, 학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생물학적 용어. 호모사피엔스라고 치겠습니다. 설마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치는 사람 없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 사이트라서요, 영어로 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영어로 쫙 쳐내면요, 이렇게 됩니다. 스펠링 모르는데요,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린네이의 그 이명법 학명을 쳐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 검색을 딱 누르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예, 와,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되게 많아요. 무려 예, 2페이지나 돼요. 예, 유전자 서열 엄청 깁니다. 예, 염기서열 되게 길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맨 위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고 싶지만, 예, 자, 다음 장 보면요, 예, 호모사피엔스의 BRCA2 유전자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파스타를 누르면요. 자, GAATATTATTCAT. 와, 엄청난 염기서열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유전 정보입니다. 염기서열. 아,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군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라도 잘못돼서 큰일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암이 발현되거나 아니면 아무 유전자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으로요. 예, 아무 기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그 유전자 이야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지금 참고로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한 5분쯤 안에 선생님의 탈모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때 써야 될 용어라서 지금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전 물질 등의 대표적인 DNA 이중나선이 있어요. 너무나도 가늘지요. 이 DNA가요. 인간 세포 내 하나에서요. 다 풀어보면요. 2m가 된대요. 2m. 와, 너무 길어요. 이 아이가 이동할 때 이 실이 이동하다가 엉키거나 끊기면 어떡하죠?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DNA가요. 이 유전 물질이 이동할 때 자리를 바꿀 때는요. 칭칭칭칭칭칭칭칭 엄청 감겨 있어요. 그 이중나선과 DNA 이중나선과 단백질들이 감겨서요. 저런 염색체라는 모양을 가진대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염색이 잘 되는 몸체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양파 염색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거예요. 거미같이 생겼는데요. 다시 볼게요. 이거예요. 염색체들의 배열이 전부 다르죠. 얘들이에요. 예, 이거는 사람의 염색체예요. 세알을 볼까요? 몇 개예요? 밑에 출처에 나와버렸네요. 46개입니다. 직접 세어보세요. 진짜 46개예요. 얘를 크기 순서대로 한번 줄 세어볼게요. 쫙 나옵니다. 예, 모양과 크게 같은 염색체가 무려 23쌍. 자, 22쌍이고요. 맨 뒤에 사실 성염색체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특히 남자는요. Y 쬐끈한 거 보이죠? 자, 우리 이제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 위주로 앞에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람들은요. 예,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중3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요. 똑같은 모양과 크게 같은 염색체가 왜 2개씩 있어요? 1번 염색체 2개고요. 2번 염색체 2개고요. 3번 염색체 2개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예, 염색체를 하나하나 1번 염색체 하나하나씩 2번 염색체 하나하나씩 총 23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 볼게요. 선생님 저 B형인데요? 저 A형인데요? 예, 선생님은요 A형이에요. 자, 선생님의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A형이에요. A형인데 단순 A형이 아니에요. 자, 혈액형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염색체예요. 예, 저는 아빠로부터 A를 받았고요. 엄마로부터 O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AO. 예, AO형이에요. 그냥 편하게 A형이라 불러요. 예, 이런 식으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게 되어서요. 예, 똑같은 크기를 가진 모양을 가진 염색체가 2개씩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 검사 언제 들어봤어요? 당연히 드라마죠. 자, 뭐 드라마, 이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 예, 요즘 반 이상의 드라마에서요. 늘 유전자 검사가 나와요. 예, 실제 뭐 2016년에는요. 77개의 드라마 중에서요. 뭐 30 몇 개의 드라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예, 최근 종영한 모 방송사의 드라마에 봐도요. 그 작년에 연예대상인가를 받았죠. 예, 역시 착하고 성실한 여주인공에게 예, 숨겨졌던 예, 미국에서 부자가 되어 나타난 회장인 엄마가 나타나는 것들 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 드라마 안 보는데요.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가졌습니다. 뉴스, 예, 뉴스에서도요. 엄청 유전자 검사 자주 나옵니다. 예, 최근에도요. 정말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그 소송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선생님이 소송 결과 끝난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 시아버지가 몰래 손녀의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부모가 예,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업체와 시아버지에게 자, 몰래 친자 확인 비극의 시작. 동의 없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밑에 예, 출처 보이죠? 예, 출처가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아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학교에서는요, 예, 유전자 검사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이 해요. 예, 저 화단에 무슨 미생물이 사는지 궁금해. 예, 흙 퍼와요. 흙 퍼와서요, 예, 희석시켜서 키워요. 키워서요, 몇 개만 골라요. 왜냐면 돈 내야 되니까요. 예, 건당 보통 한 2만 원대예요. 싸죠, 생각보다. 예, 그렇게 해서요, 이거 업체에 맡기면요, 업체에서 예, 무료 배송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유전 정보 가르쳐 줘요. 메일로 오거든요. 이렇게 알려줘요. 어머,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무슨 유전자 검사예요? 보세요, 알파벳 있잖아요. 예,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 있잖아요. 이게 유전자 염기 서열이에요. 예, 염기 서열이에요. 이 염기 서열을요, 예, 기존의 미생물들이랑 비교해봐서 어떤 미생물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 과학고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본 유전자 검사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그 연구원 생활, 연구생 생활을 좀 몇 년 했어요. 그래서 매일 DNA 잘라, 딴 DNA 붙여. 붙인 거 어떻게 확인하죠? DNA는 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재조합한 DNA를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업체 맡겨요. 네. 선생님이 아마 10년 전에 했을 건데요. 10년 전 가격으로 건당 5,000원이었어요. 저희 학교 안에 연구실이 그 유전자 분석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직원은 5,000원? 예. 직원은 더 싸겠죠. 예. 그럼 학생들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저 아직 그런 거 이런 연구 해본 적 없는데요. 알았어요. 3번 건강검진.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십니다. 건강검진 할 때요, 예, 체크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해 주세요. 지금 많은 병원에서요, 유전자 검사해줘요.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해봤는데요. 이거 선생님 결과입니다. 예, 위내시경 받을래? 대장내시경 받을래? 유전자 검사할래? 유전자 검사 콜 해서 받은 겁니다. 추가 요금 안 냈어요. 가격 거의 똑같습니다. 자, 뭐 했냐면요, 2020년도에 했습니다. 2년 전이죠. 5대 암 검사했어요. 선생님의 혈액형으로요. 선생님의 혈액 세포로요. 예, 유전자 검사해 본 결과, 자, 보시겠습니다. 양호예요. 실망인가요?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간단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저 하얀색 박스 보여요? 이거 선생님의 개인정보라서 가린 겁니다. 만약 오프라인이었으면 선생님이 공개했을 건데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가렸습니다. 그래도 위암은 놔뒀어요. 1.0배. 실제로 선생님네 그 친척들, 아무도 암 환자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암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가려셨어요? 사실 먼 친척 중에요, 유방암 환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 잊고 있었어요. 먼 친척이니까.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엄마야, 대박이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유방암이 있는 걸 알았지? 예, 바로 밝혀줍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다행히 양호 수준입니다. 선생님은 예, 유전자 금수저죠. 자, 여기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려 2021년도에 또 다른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괜히 했어요. 자, 탈모 유전자 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10년 후에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탈모 유전자 검사거든요. 자, 검사일시 2021년 12월 나오지요. 선생님 겁니다. 자, 탈모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성, 여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지요. 그리고 원형 탈모, 그리고 모발 굵기 얇아지는 그 탈모 검사를 싹 했는데요, 가릴 거 가렸어요. 슬퍼서요. 예, 제일 먼저 남성, 여성형 탈모 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20번 크로모좀 CHR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 분석해본 결과 위험인자 T라는 염기 서열이 있으면, 특정 서열에 T가 있으면 탈모 유전자입니다. 선생님은 C와 T를 가졌어요. 왜 두 개예요? 아까 염색체 이야기했죠? 예,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받았어요. 아마 엄마로부터 C 받았을 겁니다. 아빠로부터 T를 받았을 겁니다. 저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진행 중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관심입니다. 저희 아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유전자 20번 크로모점, 20번 염색체에는 위험 인자가 부모 중 한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줬다고 했어요. 나 이거 유전자 안 줬어. 나 몰라. 그럼 제 유전자 누가 줬어요? 두 분 중 한 분인데. 자, 그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원형 탈모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유전자 중에요. 하나 있습니다. G가 있으면, 그 특정 서열에 G가 있으면요. 원형 탈모 유전자 맞습니다. GG예요. 이건 빼도 붙다 빼박입니다. 자, 부모 양쪽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이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모발 굵기는 저 정상이에요. 친구들,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나요? 부모님 유전자 검사 본 적 있나요? 비밀로 하셨다고요? 인정. 그럴 만도 하죠. 비밀로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해봤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 여러분 코로나 검사 해봤죠? 특히 올 초에 엄청 코로나 검사했어요. 홈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인데요. 그냥 아무거나 제주시 거 가져왔어요. 유전자 검사. 여러분 많이 받아봤어요. 참고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코 안에 살고 있는, 아니면 목에서 검사했으면 목에 살고 있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가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거 맞죠? 자, 그러면요, 우리 질병관리청 한번 들어볼까요? 금방 살짝 PCR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에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할까요? 궁금하면 먼저 검색해보세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자, 일반인 거 볼까요? 의료인 거 볼까요? 자,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라면요, 의료인 거 봐도 돼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보겠습니다. 이거 눌러보면요, 어떤 글이 나오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했다 나옵니다. 증폭? 궁금한데? 이게 바로 PCR 기법인데요. PCR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 또 한 30분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코로나 유전자 검사했어요. 맞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받았으니까 뿌듯하지요? 이 검사가 결과 가지고 뭐 할래요? 자랑할래요? 나 음성이야, 자랑할래요? 아니죠.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 이런 유전자 검사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싼 돈 주고 받았는데 활용 잘해야겠죠? 자,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먼저 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을 봐야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요, 유전자 검사란 인체 유래물로부터 콧물 포함입니다. 가래 포함입니다.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그리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입니다.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등으로 다 퉁쳐놨습니다. 자, 먼저 개인의 식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식별. 이거 진짜 할 이야기 많은데요. 너무 슬픈 사연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뉴스 기사가 많아요. 자, 먼저 장기 실종 아동 찾기. 어린 시절, 한 20, 30년 전에 혼자 놀다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부모님을 못 찾고 헤매다가 보육원에 살았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 기법이 잘 발달돼서 드디어 부모를 찾았다는 그런 기사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70년 전에 우리 한국전쟁 알죠? 한국전쟁 때 그때 돌아가신 분의 유해 찾기. 지금 뼈나 그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해서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는 거. 그리고 수십 년 전 범죄자가 남겼던 미제 사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남겼던 타액, 혈흔 그런 걸로요, 지금 유전자 검사 가능합니다. 메모 뒤에 유전자 검사도 하는데 수십 년 전 범죄자 검사 못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입니다.
아까 초반에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그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학적 선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잠시만 보고 끊겠습니다. 2년 전 암을 예방하겠다며 유방절제술을 받았던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이번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없애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에게서 발견됐던 난소암을 예방하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의 과단성이 또 입증됐습니다. 이번엔 난소와 나팔관을 떼어냈습니다. 목적은 물론 암 예방입니다. 졸리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자신에게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특정 변이 유전자가 있어서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에 달한다며 수술을 결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인척에게 암이 발생한 시점보다 10년 전에 예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49살 때 난소암을 진단받았으니 자신은 39살에 이른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졸리의 어머니를 비롯해 졸리의 외조모와 이모들은 모두 난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예방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이게 막상 닥쳐보면요. 저 같아도 암을 예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입니다.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진단해봤죠. 이런 진단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이 2011년도에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후자입니다. 이분이요.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억이 넘어요. 유전자 검사 쫙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췌장암에 걸렸는지 유전자 검사 결과 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원인 유전자는 찾았는데요. 치료할 만한 걸 못 찾아서요. 유전자 검사가 요즘은요 20만 원. 선생님은 그냥 유전자 검사 싸게 했어요. 그냥 윤내시경 받듯이요.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가격은 내려갑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이 있습니다. 피부, 모발, 식습관 개선 등 비의료 분야 등입니다. 선생님은요, 유명 배우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CEO 아니에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요, 모발 관련 유전자 검사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거예요.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그런데요, 약간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에는요, 자, 신고된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철저한 사생활입니다. 내 거 공개할 테니까 네 것도 공개해줘.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손님, 암 확률 높으시니까 암보험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전자 검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충격받았어요. 헐, 내가 원형 탈모라니. 하지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탈모 유전자 밝혀졌잖아요. 아직 덜 밝혀진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직 덜 밝혀졌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밝히세요. 이런 환경과의 영향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밝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동일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요. 내가 이 업체에 검사하든 저 업체에 검사하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오류가 없으나.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요. 다 달라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이 주의사항의 출처는요, 질병관리청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유전자 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PCR 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선생님의 그 유전자 검사 깊이 있는 세밀한 이야기 다 해보고 싶거든요. 시간이 없네요. 만약 여러분과 이제 대면으로 만난 일이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싹 공개하고 여러분과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유연 선생님의 운명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생명과학 너무 재밌죠? 예? 아니요? 맞아요.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 같지가 않아요. 저는 수학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법칙, 공식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은요. 우리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 검사, 코로나 백신, 예. 연구실에서 하던 그 생명과학 실험이요. 바로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백신 맞았잖아요. 코로나 검사 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좋아하든 예술을 좋아하건 정보를 좋아하거든요. 어느 분야든 생명과학과 융합됩니다. 예, 실제 많이 발달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최초로 융합한 사람 아닙니다.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예, 생물정보학 엄청나게 발달 중이에요. 이미 학문 사이의 경계는 없거든요. 여러분도요. 생물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 물리 전공을 하건 예술 전공을 하건 우리 생명과학 예, 융합시켜 보세요. 한번 아이디어 떠올려 보세요. 물리에서 어떻게 생명을 좀 적용해 보지? 항상 열린 마인드, 열린 사고를 가지고요. 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예, 직접 만나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